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자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성완종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여할 북측 대표단이 오늘 유대회 조추첨 등을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팽목항을 방문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광주가 23도까지 오르는 등 기온이 큰 폭으로 치솟아 나들이 하기에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광주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보궐선거 때문입니다. 광주에 지원을 약속하면서 경쟁자들은 깎아내렸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광주시청을 찾았습니다.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 나선 정승 후보 지원을 위해 지도부가 총출동한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으로선 얼음의 땅이나 다름없는 광주에서 회의를 열게 됐다며 정승 후보가 당선되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산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복권하는데 천정배 후보의 책임이 컸다며 천 후보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2005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공안사범이었던 이석기를 특별 복권을 시킨 장본인입니다. 또 광주의 1인당 총생산이 16년 동안이나 꼴찌 수준이라며 여기에는 30년 동안 광주에서 정치 독점을 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영택 후보를 간접 비판한 것입니다. 두 후보 측은 발끈했습니다. 천정배 후보는 이석기 씨 일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 일로 당시 누군지도 몰랐다고 말했고 조영택 후보 지원에 나선 주승용 최고위원은 호남 차별의 원인을 제공한 당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우리 호남을 예산에 있어서나 인사에 있어서 홀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난주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자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최고위원 회의를 광주시청에서 여는 등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 성 전 회장 사망과 메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라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남기업의 법정관리와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광주 전남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경남기업은 빛가람 혁신도시에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260억 규모의 집단 에너지 플랜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광주시가 발주한 130억 원 규모의 7영종 간 도로 확장 공사 일부를 맡고 있습니다. 또 수안지구와 하남지구에 냉난방 에너지와 전력을 공급하는 수안에너지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29 재보궐선거에 최대 관심적인 광주 서구을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오늘 밤 11시 15분에 광주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후보 등록 직후에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여야 후보들과 무소속 후보 등 5명이 출연해서 지역 발전 전략과 정치 현안을 놓고 정책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광주 유대회를 앞두고 북한 대표단이 오늘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 이계상 기자입니다. 장정남 북한 대학생 체육협회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 4명이 경호를 받으며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입국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동안 북한 응원단 참가 여부와 백두산 성화체화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대표단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일정만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KTX를 타고 광주 송정역에 도착한 대표단은 마중 나온 유대회 관계자들과 감사하다는 짤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사흘 동안 진행되는 유대회 대표단장 사전회의에 참석해서 경기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여자 축구와 핸드볼 등 일부 단체 종목의 조추첨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표단에는 남북 교류 사업을 통해서 광주 지역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인물도 포함돼 북한 응원단 참가와
철로를 통한 선수단 입국 등 유대회 현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 대표단이 유대회 흥행과 성공 개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3년) 전 입찰 비리로 홍역을 치렀던 광주 총인 시설이 준공 당시에도 특혜가 있었다는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시공업체 비용을 줄여주려고 설계를 변경해줬다는 건데 결국엔 뒤탈이 났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완공된 광주 총인처리시설. 운영에 앞서 슬러지, 그러니까 찌꺼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찌꺼기에 수분 함유 비율이 너무 높아 위탁 처리 비용이 많이 들게 돼서입니다. 그러자 광주시는 인근에 있는 제1하수처리장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해줬습니다. 여기는 광주 총인시설 지하에 있는 슬러지 처리장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배관을 통해 총인시설에서 나온 슬러지들이 기존 하수처리장 수화조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은 일반 하수 찌꺼기와 성질이 다른 총인시설 찌꺼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40번 가까이 고장을 일으킵니다. 현재는 처리 용량 문제로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부하 걸려서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아까 말 총인에서 나오는 그 슬러지를 하수처리장에 유입한 것이 결국 광주시는 입장을 뒤집어 총인시설 찌꺼기를 따로 처리하지 않으면 시설도 견디지 못하고 비용도 더 든다며 부랴부랴 분리 작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광주시 감사관실은 설계 변경을 둘러싸고 총인시설이 다시 특혜 시비에 휩싸이자 운영에도 총체적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도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어기지 말라고 유 장관에게 호소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한 뒤 처음으로 진도 팽목항을 찾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들은 인양이 가능하다는 중간 기술 검토 결과에도 국민의 공론화를 거쳐 인양을 결정하겠다는 장관의 대답에 분노했습니다. 이게 세월호가 대통령이 국민한테 약속하고 세계에 약속한 걸 안 지키면은요, 이건 나라망신이고요. 비용 부분 공론화 과정 필요 없습니다. 왜? 대통령이 약속한 걸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가족들의 참았던 울분이 쏟아지자 장관 측은 취재진을 불편해하고 언성은 높아졌습니다. 아니 언론 그 나가는 게 뭐가 두려워서 왜 못하냐. 아니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좀 원해요. 그냥 찍게 놔두세요 그냥. 아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폐기 요구도 빗발쳤습니다. 해경과 해양수산부,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할 특조위가 정부의 지위를 받게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본청 상황시 최상하고 은진 부른 사람들, 이 사람들 조사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면책을 줬어요. 해경을 해체하면서. 그거를 조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시행령이에요. 유 장관은 인양 결정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는 가족들의 요구에 최종 결정은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가 수도권 등에서 KTX를 타고 밤늦게 도착하는 이용객을 위해 오늘부터 심야버스를 시범 운행합니다. 심야버스는 광천터미널에서 문화전당, 산수 오거리 등을 경유하는 공항 1000번과 첨단과 7, 문흥지구 등을 경유하는 상무 22번입니다. 운행 시간대는 KTX가 도착하는 밤 11시 6분과 새벽 0시 11분에 맞춰 운행되고 공항 1000번은 매일, 상무 22번은 금요일과 토요일만 운행합니다. 국회 산자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은 한전과 계열사에 잇따른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내부감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한전 직원들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월급처럼 받고 한전 KDN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10년 동안 입찰 시스템을 조작했는데도 자체 감사로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내부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도 없는 낙하산 인사들로 감사 자리를 채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말 내내 맑고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나들이 가기에 참 좋겠습니다.
멀리 갈 여건이 안 된다면 광주 도심 속에 있는 작은 봄꽃 축제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김우수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꽃마차를 타고 신이 난 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화단에 옹기종기 심어진 알록달록한 예쁜 꽃은 지나가던 시민들의 눈길을 금세 사로잡습니다. 꽃 구경을 나온 사람들도 군데군데 세워진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 포즈를 취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날씨가 좀 쌀쌀했는데 오늘 날씨 너무 좋고 지금 유치원 다니는 그 아이가 오늘 공연이 있어가지고 공연도 보고 꽃 구경하러 나왔어요.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하는 북구의 꽃잔치에는 12만 송이의 다양한 꽃이 봄 햇살 속에 화려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가 23도 등 전남 지역이 20도를 웃돌면서 야외 활동하기 더없이 좋겠습니다. 휴일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광주의 낮 기온이 20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 광주 전남에는 봄비가 오겠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저심도공법으로 확정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착공 순서를 변경해 교통분산을 도모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오늘 열린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토론회에서 이인화 조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2호선 노선 가운데 첨단에서 7구간을 우선적으로 착공해 교통분산을 도모한 뒤 도심 구간을 시공하는 안을 제시해 제안했습니다. 또 푸른길 훼손과 관련해 노선을 도로 중앙을 관통하도록 하고 출입구 한쪽을 푸른길로 연결해 시민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일선 학교에서 5.18 역사교육이 시작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18 관련 교육자료와 강습기법 등을 교사들과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기념식을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도록 하고 5월 강사단 파견 등을 통해 5.18 교육의 전국화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생후 3개월 된 딸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아버지 39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20일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신생아인 딸 아이의 얼굴과 뺨 등을 손으로 때리는 등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딸을 폭행해 머리에 미세골절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딸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전남북 3개 시도와 한빛원자력본부가 광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안전성 확보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응을 위해 원전 운영 상황과 환경 방사선량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광역 지자체와 원원이 참여하는 광역협의체 운영은 호남권이 처음입니다.